안녕하십니까. 제3주제, 4주제, 5주제, 시간이 너무나 빡빡하게 그렇게 우리한테 주어졌기 때문에 제가 사실, 진행은 좀 편하지 합니다. 그래서, 6시에 우리가 마쳐야 되기 때문에, 가능하면은, 제가 이번에 맡겠다고 해서 그렇게, 제 2부 사회를 맡았습니다. 어쨌든 주어진 시간을 최대한 시간 확대를 잘해서 6시에는 정확하게 우리가 마무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시간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지금 프로그램상으로는 잠깐만 보겠습니다. 프로그램상으로는 우리가 15시 30분, 3시 반에 지금 시작하는 시간이 되어 있는데, 지금 벌써 47분이거든요. 그래서, 마무리 기간도 20분 미만 해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 오늘 참 한 번 우리 김성현 변호사님이, 급한 정말 부득이한 시간으로 해서 오늘 참석을 못할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원고는 보내주셨는데, 나중에 원고에 대해서는 제가 간단하게 한 1분 정도로 말씀 정리를 해드리면 그렇게 하는 바람을 하겠습니다. 어쨌든 시간은 조금 우리가 확보를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 오늘 제3주제 지방정부 선출직공직자의 국회 실태 방안 발표를 맡으신 지방정부연구원의 김혜창 원장님 소개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혜창입니다. 그리고 토론을 해주실 한국법제연구원의 김종찬 연구위원입니다. 원장님 말씀 주시죠. 네, 감사합니다. 방금 소개가 드리겠습니다. 말씀을 드리기 앞서서 우리 한국국회관계파트의 발전을 위해서 늘 노실조사에서는 최동규 회장님 그리고 회원들분들께 특별히 감사하는 말씀 전하고요.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은 관계로 앞에 개념적인 얘기들은 수익화를 좀 참고하시는 걸로 하고 부패가 지금 어느 정도 부패인가 그런 내용들을 실상을 좀 말씀을 드리고 그와 관련된 부패 방지 방안은 무엇인가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그동안 연구를 했던 내용들을 참고로 한 것도 있지만 제가 개별적으로 저는 지방의회에서 전문위원으로 한 4반생을 보낸 사람이기도 하고 또 20년이 넘도록 우리 지방 정부 교육을 담당해 왔던 사람이어서 적어도 지방정부에서 일어나는 부패와 관련된 그런 이야기들, 사례들은 다소 겸손하지 못한 얘기가 될지는 모르지만은 제가 대한민국에서 못 볼 거 볼 거 다 많이 본 사람 중에 하나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이 학제를 준비하면서 다소 마음이 좀 복잡했던 면도 있었어요. 워낙 많은 것들을 봤지만 이거를 일목요연하게 논문 형식으로 정리해서 여러분들한테 그 사회 발표를 한다는 것이 좀 복잡한 마음이 들었다 이런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아까 우리 안철수 의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어요. 결산위원회가 상설화됐으면 좋겠다. 그런 요구에 대해서는 국회 차원에서 어떤 개혁을 위해서 좀 실제적으로 애를 썼으면 좋겠는데 늘 논의만 하다가 말고 그런 측면이 있어서 좀 안타깝죠.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우리 243개 지방정부에서 2000년도 결산 기준에서 보게 되면요. 세입 결산으로 보게 되면 523조 원 정도 됩니다. 2006년도, 2022년도 우리 국가에서는 한 607조 원 정도 되는 걸로 되어 있죠. 그런데 사실 지방정부 243개에서 쓰는 돈의 합이 약 550조 정도 육박하고 있다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닙니다.
돈 문제와 관련해서 지어보면 이런 문제들이 얼마나 심각한지가 좀 선명하게 다가오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바로 우리 그런 실태에 대해서 좀 들어가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교재 96페이지를 한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거기 그 지방정부 선출지의 공직자 위험을 부패 위험을 그림을 그려놨는데요. 거기 부패 유발률을 중심으로 보게 되면 개발 정보라든지 이권 개비라든지 인사 비리라든지 권력 남용이라든지 부정 청탁 이러한 요인들이 결국은 선거 자금하고 다 직간접적으로 아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 하는 그런 제가 내용들을 시각화해서 이제 말씀드렸다는 점을 좀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 99페이지로 이제 넘어가게 되면 98페이지에 제가 도표를 주요 사건으로 살펴본 지방자치단체장 부패 사례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요거는 제가 당시에 전국 단위의 그 신문들, 방송들 이러한 것들을 한 34개 회사들을 전부 다 망라해서 이 작업이 좀 굉장히 힘이 좀 들었는데요. 그래서 망라해서 이거를 연도별로, 지역별로, 그 다음에 시기별로 이렇게 구분을 해서 한 10개 정도를 대표적으로 이제 제가 적시를 해놨습니다. 그런데 10개, 이것이 뭐 대표적인 사례가 아니고 이와 유사한 것들이 지금 세상 바깥에 법률적으로 드러나지 않는 것들 너무너무 많아요. 정말 깜짝 놀랄 정도로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문제들을 갖다가 좀 깊이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고, 단체장도 그렇지만은 우리 지방의 의원들도 선거와 관련된 직위 획득과 관련된 주로 선거법 관련된 것들이죠. 직위 획득 과정에서 이제 이루어지는 그런 부패들이 너무나 많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선거에서 당선이 돼서 들어오게 되면 지위를 이용해서 그 썩어지는 그런 부패 내용들이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많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여기 이제 대표적으로 몇 가지만 좀 시간 관계상 정리를 좀 하고 가게 되면 99페이지 거기 하단 부분에 보게 되면 2018년도에 발생한 그 서울 강남구청장 부패 사건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것은 그 형태가 좀 대단히 특이한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공무원 그 포상금 9,430여만 원을 빼돌려가지고 단체 장이 개인 용도로 사용하는 그런 케이스인데요. 그런 걸 기록해서 여기 도표에 나와 있는 98페이지 2004년도에 이게 이제 부산광역시장 결국은 이제 부산고속터미널 이전 관련해서 거액 뇌물을 받은 그 이제 인허가 관련해서 이제 생겨난 그런 뇌물 관계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광역시장이 구치소에서 자살하는 그런 일이 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여기 2004년도에 경기 용인 시장 관련해서 이제 보시는 바와 같이 뇌물수수 1기부터 3기에 걸쳐서 뇌물수수가 일어났고 4기 공무원 인사 비리 같은 것은 이제 나중에 잠시 다시 터치하겠지만 사무관 6급 주사에서 사무관을 진급하는데 4천만 원, 5천만 원, 또 사무관에서 서기관으로 진급하는데 7천만 원 이러한 것들이 공공연하게 지금 거래가 되고 있는데 사실 이런 것은 받는 사람이나 주는 사람이나 그렇게 자랑할 만한 일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계기를 위해서 틈으로 정하지 않으면 노출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장 안정한 그런 뇌물 수수의 방법이 진급과 관련된 승진과 관련된 그런 비리가 다반사로 일어나고 있다. 그러나 노출되는 것은 빙산의 일이다. 이런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이제 특이한 것이 2006년도, 2005년에서 2008년 사이에 우리 청도군에서 이제 군수가 이게 이제 말하자면 직위 획득 과정에 일어난 선거 과정에서 일어난 부패거든요. 그래서 전체 주민 중에서 10%가 다 처벌을 받게 되는 그래서 그 전체 군 지역이 그야말로 정말 불씨에 도가니로 전락하고
그런 일도 생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유사한 케이스입니다만은 우리 저 마지막으로 2020년대 경남의령에서 군수가 살인 기수로다가 3년 6개월형을 받은 그런 전력이 있는 정과자를 동원해서 나 쟤 아주 죽여버리고 싶은데 저 녀석 좀 혼내줘, 손 좀 봐줘,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아리랑 포포를 동원해서 혼내주게 해가지고 문제가 돼서 결국 징역형을 받는 그런 것까지 이제 포함해가지고 여기서 벌어지는 일들은 대단히 지금 심각한 그런 유형들이 많다 하는 그런 말씀 좀 드리고요. 그러면 왜 이렇게 단체장들이 부패가 되면 어떤 문제가 일어나는가? 잘 아시는 것처럼 지방자치단체장이 부패하게 되면 써든 사과의 법칙처럼 이게 시간도 오래 걸리고 일정한 시간이 가게 되면 조직 전체가 다 썩어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건 뭐 원칙 같은 일이에요. 그 단체장이 우리 공조직의 특성상, 지방정부의 특성상 단체장은 좀 부패되어 있지만 그 조직은 그래도 건강하지 않는가. 이거는 상당히 아니한 생각이다. 그래서 쉽게 부패되고 다 썩어 들어간다 하는 것이 이제 뭐 실증적으로 다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것 관련해서 우리 지방의회 의원들 부패 사례는 어떤 것이 있는가. 몇 가지만 좀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교재에 지금 103페이지, 102페이지, 103페이지 좀 참고해 주시고요. 지방의회 수가 강력 872명, 그 다음에 기초의원이 2,998명 해서 전국적으로 3,860명이 지금 지방의회 의원으로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요. 이분들의 경우는 뭐냐면 이제 산입학교 108페이지예요. 이분들은 이제 정부, 지방정부의 최고 의사결정기관으로서 의결권과 관련된 그런 보유 권한의 바탕을 둔 부패라기보다는 그 의결권을 담보로 해서 일종의 그 행정청의 권한 행사와 연관된 그런 측면에서 그 권력 의존하는 그런 형태가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예를 들면 우리 강주광역시 전 변호사입니다만은 사립학교 교사로 채용을 해주겠다. 뭐 이렇게 해서 거액의 돈을 요구한 놈들 수수가 이제 어떤 특징적인 사건을 본다면은 여기에서는 그 교사 채용을 될까 해서 200명 정도부터 각주제가 32 각주를 좀 나눠봤습니다만 치명으로부터 1인당 8천만 원에서 1억씩 해가지고 총 6억 2천만 원을 받은 뇌물을 받은 그런 사례이고요. 그래서 이제 주로 관련 업체로부터 물품 납품과 공사 수주와 관련된 그런 청탁 그런 것들이 이제 많고 압력을 넣어서 그런 과정에서 뒷돌아가나 챙기는 그런 경우가 많고 그 경우에 따라서는 그 무단 형질을 변경하고 그 다음에 농사한 창고를 주거용으로 용도 변경한다든지 뭐 그런 용도 변경 그런 사례도 굉장히 다반사로 일어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좀 전국적인 현상입니다만은 뭐 다 그런 건 아니에요. 여기 그 소위 의용 재량 사업이라는 게 있죠. 그래서 이게 이제 예전에 집행계열에서 포괄 사업 형식으로 우리가 주민들이 원하는 그 소규모 공사를 즉각 그 민원을 받아서 처리해주는 민원 해결 차원에서 그 포괄 사업이라는 것이 있었어요. 그래서 근데 이것이 이런 유사한 형태로다가 의용 재량기로 의용 재량 사업이라는 명목으로다가 지금 예산을 편성하고 있는 케이스가 굉장히 많거든요. 지방정부 예산 편성에서. 근데 그것은 명백히 재정법 관련돼서 위반이다. 예산 편성권의 그 약간 변태 형식으로 예산 편성을 운영하고 있는 거다. 이런 건데 이것이 개선될 수 있는 여지가 좀 굉장히 많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산 의결권을 가지고 있는 지방에서 이거를 들어주지 않게 되면 결국 예산 의결권이 위에 있기 때문에 쉽게 그 결정을 하기 쉽지 않다. 이건 이제 문제도 있고요. 자, 그럼 이와 같은 대략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그럼 이걸 바탕으로 해서 우리 지방정부 선출직 공직자 부패 방지 방안은 어떻게 쓰겠는가 하는 것을 좀 말씀드릴게요. 일단
105페이지를 좀 참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첫째, 지방정부 선출공직자 가운데 기초자치단체장을 포함해서 지방의회 정당 추천권을 폐지하자. 이거는 당사자들도 얘기를 많이 해요. 근데 본인이 직접 그 소속된 정당에 소속된 분이기 때문에 말은 못하지만 실제적으로 가서 그 속내를 들여다보면 거의 100%에 가까운 분들이 폐지했으면 좋겠다. 못 살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정치권에서 미공도 안 하죠. 얘기하면 뭐 잘 아시는 것처럼 총선 때에 뭐 아주 완벽하게 준비된 그런 그 선거 선수를 이용하기 때문에 절대 버리고 할 수가 없는 그런 입장이죠. 그래서 정당 그 다음에 이제 이것을 일단 폐지하고 이들 전체 폐지 국민적 의견도 매번에 조사하는 것을 평균을 해보게 되면 70%가 폐지를 바라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더 나아가서 이거 폐지 포함해서 우리 지금 정당법, 실제 우리 정당법 있지 않습니까? 61개 조문으로 지금 운영이 되는 정당법, 이것을 폐지하자. 이 정당법이 우리가 존재할 필요가 뭐가 있겠는가? 그런데 이것이 역설적으로 우리 1962년도에 박정희 정부 시절에 이 정당법을 만들어 놨어요, 사실은. 그래서 거기에 그 정당법을 당시에 창설했던 그런 뒷배경은 분명히 있습니다만은 왜 그러한 것들을 이 대명한 천지에 계속 이어가는 이유가 뭐냐? 그래서 미국의 경우도 그렇고 그 사람들이 워낙 원체 다 우리가 기준이 될 수는 없다 그래도 미국도 그렇고 프랑스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또 이탈리아도 그렇고 또 독일의 경우는 약간 좀 시적으로 있는 거 우리가 파악을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처럼 그렇게 정당법이 이상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은 걸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거는 장기적으로 중장기적으로 정당법을 폐지해서 우리 정치자금법을 더 활성화시키는 그런 차원에서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 드리고요. 그 다음에 뒷장에 넘어가게 되면 이제 쭉 설명을 해놨고 지금 107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실제 주민소환제와 관련된 건데 주민소환제가 그러면 이게 활성화되게 되면 그 정치적으로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이 이걸 주민소환을 안 되는 거 있지 않느냐 이런 우려들이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우리 필드에서 보니까 확인을 해보니까 이게 더 확대되어야 되겠다, 활성화되어야 되겠다. 이제 그런 입장도 굉장히 농후하게 녹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비례대표 빠졌습니다. 비례대표 빠져 있는데 비례대표도 지키는 게 옳다. 이런 말씀 좀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주민소환의 제한 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임기 시작 1년 이내 아니면 마치기 1년 이내에는 소환하지 않는 건데 그러한 것은 좀 너무 제한을 좀 그런 거 아닌가 해서 이거를 좀 앞뒤로 한 6개월 정도 당기는 것이 어떤가 그렇게 실제적으로 운영하는 나라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우리 주민소환제가 좀 더 활성화됐으면 좋겠다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넷째 뭐냐면 이제 108페이지에요. 현재 지방정부 집행기관에 설치한 감사 기능이요. 우리 집행기관에 시장, 군수, 구청장, 시도지사 얘가 임명하는 그 임명권자가 그분들인데요. 지금 거기에서 감사 인원들이 편성이 돼 있어서 이 사람들은 감사 인원으로서 전부 감사가 아니에요. 그렇게 임명권자가 자기 단체장이다 보니까 정말 문제가 되는 것은 단체장이 움직이는 것에 대해서 감사가 터치가 안 됩니다. 감사 자체가 어프로치가 안 돼요. 왜냐면 임명권자가 있기 때문에 그걸 뒤질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눈가리가 아웅씩 그만하자 이제. 그래서 일본의 경우처럼 그렇게 감사위원회를 창설해서 외부 감사위원회들이 들어와서 어떤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감사위원들이 바로 감사를 해가지고 감사 성과를 아주 효과적으로 내고 있어요. 우리는 왜 그렇게 못하는가? 이제는 생각을 바꿔야 되겠다. 이제 이런 측면에서 감사위원회 기능 자체가 좀 독립적으로 운영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지방의 견제 기능을 강화해야 된다 이런 건데 지방의 견제 기능은 지금처럼 말만 하면 되는 거고 사실은 연수 자체가 좀 현실적으로 효율적으로 운영될 필요가 있지 않는가. 지금 지방의회 비용이
일반 회계 예산에 제가 전체 통계를 243개 전체 통계를 내보진 않았습니다만은 0.그러니까 7대 0.4 내지 5% 정도 되던 그 의회 비용이 지금 그렇게 파악을 해보면 대략 일반 회계 예산의 0.2% 정도 내가 있어요. 그 일본은 어떻게 되겠냐? 일본의 경우는 어떻게 되겠냐? 약 1.9%에 갔습니다. 거의 2%에 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 한번 교육받으려면 뭐 본가의 교육하고 한번 받는다?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이 비용을 좀 들여야 되겠다.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것들은 좀 지나가면서 백폭 페이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단위 지방 정부별로 선출직 공직자가 임기 내에 포괄적 의미의 부패가 발생되지 않았을 때 일정 규모의 지방교부세를 교부하도록 지방교부세법 개정 입법안을 제안하고 싶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지방교부세의 측정 항목이 교부법에 관련된 측정 항목이 일반 행정비, 문화환경비, 사회복지비, 지역경제비 이렇게 해서 4개 파트로가 구분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다가 이 발제자가 좀 제안을 하는 것은 예컨대 우리 투명행정비 그뭐 네이밍하는 거야 뭐 얼마든지 자유롭게 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투명행정비라든지 투명사비를 할 것인지 이렇게 해서 측정 항목을 들여서 정말 청렴을 실행하는 어떤 측정 기구에 의해서 청렴을 실행하고 있는 단체가 있다고 하면 지방교부세를 실질적으로 늘려줘서 금전적, 재정적 지원을 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하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덟째로 뭐냐면 우리 시민교육이라고 얘기하는데 제가 독일의 경우는 2차 대전이 끝나서 지금 이날 이때까지 정말 진절머리가 나도록 시민교육을 하고 있는 거라는 게 있어요. 그 단순히 어떤 정부기관에서 일반적 의도를 가지고 교육하는 그런 케이스가 아니고 중앙정부는 방향만 제시해주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이것이 각종 뭐 예를 들어 시민 일성으로 길러준다든지 세계 시민성을 제거한다든지 그 측면에서 다양한 카리큘럼을 만들어서 운영하다 보게 되면 저는 개인적으로 시간이 많이 걸리고 좀 지루해 보이긴 하는데 우리나라 정치, 지방정부 부패 뭐 이런 것들을 해결하는 수단은 결국은 지금 우리 새싹들이죠. 초등학교 아니면 중학교 이 어린 새싹들을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교육시키는 수밖에 없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게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제가 2015년도에 탐욕의 정치 사라진 자치라는 책을 가지고 책을 하나 썼어요. 그런데 이 책을 쓰는 자치라는 과정에서 초등학교 4학년, 5학년 사회책에 지방자치와 관련된 내용들이 어떻게 기술이 되어 있는가 제가 확인을 해봤어요. 확인을 해보고 깜짝 놀란 게 책방 가가지고 책을 다 샀습니다. 사회책을 다 조사를 해봤더니 이게 결국 확인을 해보니까요. 대학의 행정과 개론 수준입니다. 제가 감수하는 선생님들한테 여쭤봤어요. 그 책을 감수하는 선생님들한테 선생님 교육을 하시면서 우리 어린 학생들이 이 내용을 얼마나 리스닝 합니까? 카리큘럼이 있으니까 하는 거지. 그 효과에 대해서 잘 모르겠다고 투명스럽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세 분을 다 여쭤봤는데 비슷한 톤으로 얘기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런 경험을 하면서 이거 참 끝도 없다. 큰일 났다.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새싹들을 적어도 그래서 저는 시민교육 이렇게 건방지게 말하지 말고 시민권 교육이라는 이름으로 최소한의 정치 정보를 공유하는 그런 수준에 도달하게 되면 막말로 이 부패의 고리는 상당히 해소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했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110페이지에 우리 블록체인과 관련된 얘기인데 이 블록체인은 이게 해킹과 데이터 연결가 불가능하거든요. 이게 등산은 아니지만 지금 그래서 이 블록체인과 관련된 이게 뭡니까 분산 컴퓨팅 기술을 도입하게 되면 관련되어 있는 데이터가 위변조되지 못하면 꼼짝 못하는 그런 상황.
이것을 좀 기술적으로 저는 그 전문가가 아니어서 구체적인 얘기 못하겠습니다만은 그래서 이게 이러한 것들이 지금 실현되고 있는 데가 있다. 예를 들면 우리 뭡니까? 덴마크 같은 경우에 뭐 그런 사례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걸 좀 발전을 시킬 필요가 있다. 자, 그래서 이제 정리를 하겠습니다. 2016년도에 거기 207페이지로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만 2016년도에 그 미국 채권대학에서 미국 전역의 서민을 대상으로 범죄, 재난, 경제, 정부 등 범죄에서 79가지 두려움 항목을 풀어가지고 수리를 내봤어요. 그런데 전 이 자료를 확인하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공직자 부패가 테러리스트 공격 41%의 관리 41%를 차지하는 테러리스트 공격보다 공직자 부패가 무려 20% 이상이나 높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역시 이 희망이 있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의 경우는 이게 공직자 부패가 이렇게 큰 순위를 두려움의 탑10 중에서 두려움의 순위가 공직자 부패로 이렇게 지목하는 것을 보면 우리가 지금 얻어낼 수 있는 그런 단서들이 여기에 놓아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제가 몇 분 남았나요? 지났습니다. 지났습니다. 이제 한 1분만 더 쓰겠습니다. 우리 2010년 정도 되는데 그때 당시에 기초지방자치단체장이 230명이었었어요. 230명 이들은 과연 지방정부 운영 능력이 있는가 하는 것을 정기하게 지표를 만들어가지고 우리 서울의 행정대학원하고 어디 시장학교라는 그런 커리큘럼을 운영하는 민간 단체하고 협력을 해가지고 이들을 조사했던 적이 있습니다. 실증 분석을 했던 조사 내용이 있는데 거기서 나온 결과가 지금 226명이에요. 230명의 결과가 어떻게 나왔냐면 거기서 8.7%에 해당하는 인원만 자격이 있는 걸로 나왔습니다. 당시에 행정학계가 탄식을 했던 걸로 제가 기억하는데 지금 그러면 사기 때문에 했다고 치면요. 지금은 이런 공천 제도화에서 아무것도 달라진 것이 없는데 그러면 제8회 지방정부 운영은 나아졌다가 그렇게 보겠는가? 전 절대로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이제는 냉정하게 현실을 이 필드의 현실을 바라보는 그런 정치권의 시각이 필요하지 않은가. 그래서 이런 제시된 방법이 능사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그래서 현실 필드에서 이런 것만 적어도 악셉트 된다고 보면 어느 정도 효과를 저는 볼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